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영화는 플로리다 프로젝트입니다. 네, 이 영화는 션 베이커 감독의 작품이죠. 션 베이커 감독은 제 97회 아카데미죠. 거기서 아노라로 작품상, 각본상, 감독상 이렇게 그냥 상을 휩쓸고 칸 영화제에서도 황금 종려상을 받게 한 영화 아노라의 감독이죠. 사실 굉장히 인정을 받은 감독이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영화라는 건 이거 자체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사실 이 영화밖에 저는 본 영화가 없긴 하지만 이 영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화에 대해 이제 스포일러 없이 한번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짧게 말하고 그 뒤에는 사실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 부분이겠죠. 그 마지막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 스포일러 없는 부분을 지나고 나서는 이제 스포일러가 있겠죠. 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일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영화를 추천하는 이런 추천사에 가깝기도 하겠네요. 일단 이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제목이 있습니다. 왜 제목이 플로리다 프로젝트인가? 일단 플로리다는 거기 디즈니 월드가 있죠. 디즈니 월드가 처음 만들어질 때 그걸 플로리다 프로젝트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플로리다 프로젝트가 그리고 무슨 복지하는 뭐 이런 걸로도 쓰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걸 같이 쓴 이런 이중적으로 쓴 제목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왜 디즈니 월드에 그 처음 옛날에 불렀던 그 이름이 들어갔다는 걸로 그 플로리다 프로젝트 말한 특징들을 알 수 있듯이 그 디즈니 월드 근처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사실 이 영화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장면은요. 하지만 내용을 보면 상당히 암울하면서도 참혹한 현실을 잘 담고 있는 영화인데요. 하지만 처음에 이 영화를 보고는 아름답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본 지 한 1년 정도 흘렀는데요. 지금 너무나 아름다운 영화로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내용이 아름답지 않더라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내용에 아름다움이라는 게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아무튼 하지만 왜 아름답냐면 색감이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영화거든요. 사실 색감으로 유명한 감독이라 하면 웨스 앤더슨 감독이 있는데 웨스 앤더슨의 영화가 완전 떠오를 정도로 그만큼 색감이 정말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선 굉장한 명연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신기한 거는 굉장히 연기파, 실력파 배우는 윌럼 데포밖에 없다는 겁니다. 윌럼 데포 역시 이 영화에서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굉장한 인상적인 연기를 펼쳐주는데요. 하지만 이 윌럼 데포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이 그녀 엄마 그리고 다른 배우들은 신인 배우입니다. 윌럼 데포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배우들은 신인 배우들입니다. 다른 성인 배우들도 이전엔 연기를 별로 안 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역 배우들이 많이 나오니까 아역 배우들은 당연히 연기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연기를 많이 하지 않았던 배우들의 그런 명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특징을 할 수 있겠죠. 일단 간단하게 이 영화가 어떤 상황에서 펼쳐지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들의 이야기는 아까 말했다시피 안 보신 분들은 상당히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디즈니 월드 옆인데
분명히 디즈니 월드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 화면은 아름답지만 어떻게 내용을 참혹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담을 수가 있을까? 그것은 그럴 수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펼치냐 바로 디즈니 월드 근처에 있는 모텔들에서 살고 있는 그리고 딱히 집이 없는 이런 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사회들을 굉장히 참혹하게 담고 있는 영화인데요. 거기서 살아가는 아이들 그리고 부모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아름다우면서도 아름다움과 맞지 않는 듯한 이야기, 굉장히 뭔가 맞지 않는 듯한, 계속 맞지 않는 듯한 이야기가 이제 흥미롭게 펼쳐진 영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이 부분부터는 이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이 영화가 사실상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자 굳이 딱 하나 보여준다면 마지막 부분이죠. 하지만 그렇다면 이제 이 마지막 부분만의 단편 영화를 만들어서 본다면 어떨까? 굉장히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이야기를. 그 마지막 부분만을 본다면 관객은 어떤 시선으로 이 영화를 보게 되냐? 바로 이 문희를 데려가려고 하는 이 관계자들의 이 시선과 같아지죠. 사실 그 문희를 데려가는 이 관계자들은 굉장히 황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신고가 들어왔는데 굉장히 엄마가 굉장히 아이를 키운 데는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하게도 이제 얘를 데려가는 게 맞겠죠. 하지만 그런 신고만을 들으면 굉장히 참혹하고 굉장히 문희는 힘들어할 것 같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엄마를 싫어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희는 엄마와 계속 살고 싶다고 하면서 오히려 도망을 치게 되죠. 뭐 어쩌면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몇 안 되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야기를 전체를 들어보지 않는 이상 이해하기는 어려운 케이스이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결국엔 이 마지막에 문희가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가를 이해시키기 위한 영화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마지막 부분 전까지는 모두 다 그냥 이 마지막에 그 선택을 이해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고만 볼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도구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고 그리고 의미가 있는, 그냥 무시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너무나 훌륭하게 만들어진 장면들과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전 마지막을 위한 도구로 쓰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는 결국엔 각자의 선택들을 이해시켜주기 위한 영화가 되죠. 그러면 각자 어떤 선택을 했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바비의 선택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럼 데포가 맡은 역할이죠. 일단 바비는 여기선 바비의 선택이라지만 바비의 선택은 사실상 문희 엄마 헤일리와 다른 사람들의 선택과 거의 같죠. 물론 다른 사람 중에 다른 선택을 한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거의 대부분이니까요. 거기서 무슨 선택이냐,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옳은 선택입니다. 이런 행동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분리하는 건 당연히 옳은 일입니다. 무조건 행해줘야 할 일이죠. 그래서 사실 바비가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엔 그와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자들 중 한 명이, 그리고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증언을 한 거니까요. 결국엔 바비의 선택은 그와 같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바비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문희와 그녀의 친구들을 굉장히 아낀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회적으로 옳은 행동을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막 문희를 끝까지 쫓거나 마지막에 도망갔을 때 끝까지 쫓거나 이런 선택을 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고, 이게 저는 문희를 아꼈기 때문에 이어진 행동이라 생각하고 있는데요. 바비는 굉장히 그런 선택을 했음에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바비도 지금 이걸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람은 바로 헨리입니다. 모든 사건의 발단이죠. 모든 사건을 일으킨 인물인데, 일단 1차적으로 왜 그 문제가 되는 행동을 했을까? 그건 바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문제가 되는 행동을 했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바로 사회는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행동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행해져야 할 일이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됐을까? 아니 사실 그러면 사회는 결국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선택지가 있는데 이 문제 선택지가 있는데 넌 잘못된 선택지를 골랐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일이고 결국은 잘못된 일인 건 맞지만,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선택지가 있었냐는 말인 거죠. 헨리는 다른 선택지를 고르려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어떤 선택으로 인해 결국엔 다른 선택지를 못 고르게 된 건 맞겠죠.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결과적으로 이 선택지를 고르게 된 일만으로 봤을 때 다른 선택지가 있었냐는 말이죠.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알려주질 않았죠. 다른 선택지를 알려주지도 않고 그 선택지를 골랐다는 이유로 틀렸다고 그렇게 행동하는 건 물론 사회적으로 옳은 행동인 건 맞지만, 이게 과연 무조건 옳은 일일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선택을 이해시켜 주는데 앞부분이 필요하기도 하죠. 그리고 다음 볼 선택은 바로 문희입니다. 이 문희는 결과적으로 본인의 마음은 엄마와 함께 계속 사는 걸 선택하고 있죠. 왜 그걸 선택했을까? 왜냐하면 엄마와 사는 게 너무 행복했기 때문인 건데요. 사실 이 영화는 사실 첫 장면부터 꽤 충격적입니다. 막 침을 뱉으면서 막 욕을 하고 그런 아이들이 그런다는 점에서 더 충격적인데요.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별로 아이들의 삶에 효과적이거나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사실 행복했다는 건데요. 이와 이를 이어서 한번 마지막에 디즈니 월드로 뛰어가는 장면에 대해 한번 이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디즈니 월드에 간 건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실 모릅니다. 왜냐하면 디즈니 월드에 들어가려면 돈이 필요한데 딱히 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지도 않고요. 하지만 여기서 확실한 거는 이게 상상이든 진짜이든 확실한 건 디즈니 월드로 가면서 영화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디즈니 월드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냐인 거죠.
디즈니 월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이 무늬가 살고 있는 세계와는 정반대입니다. 디즈니 월드는 꿈과 희망, 그리고 굉장히 순수함, 이런 아름다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정반대의 장소에서 살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그 디즈니 월드를 달려가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보면 함께 달려간 것은 무늬의 친구와 함께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둘이 달려가는 장소를 좀 보면 그들이 평소에 지나다니던 장소일 텐데요. 하지만 그 평소에 지나다니던 장소를 지나서 도착한 것은 디즈니월드죠. 그렇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엔 무늬가 결국엔 아마도 이후에 결국엔 관계자들한테 잡혀서 결국엔 엄마와 이제 헤어질 텐데요. 이렇게 아마 이후엔 얘기가 전개되겠죠. 높은 확률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는 건 이거는 여기서 함께 살았던 기억을 어떤 기억으로 남길 것인지에 대한 무늬의 결심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함께 달려간 것은 바로 무늬의 친구. 그렇다는 것은 친구와는 여기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함께 보니까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평소에 지나다니던 길을 지나서 간다는 것은 결국 여기서 지냈던 세월, 기억 이런 걸 보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친구와 그런 장소를 지나간다는 것은 결국은 여기서 지냈던 기억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그걸 지나서 디즈니 월드로 간다는 것은 여기서 살았던 기억을 디즈니 월드의 이미지, 결국엔 행복함, 순수함 이런 걸로 결국은 기억이 남겠다. 결국엔 여기의 기억을 행복한 기억으로 남기겠다는 행복한 기억으로 남은 이런 무늬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다 라고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각자의 선택이 이어지는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영화가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영화가 이렇게 선택을 보여주는 영화이면서도 이와 도중에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이런 영화입니다. 물론 이런 영화는 많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물어보면서 끝내는 영화는 굉장히 많죠. 하지만 이 영화가 다른 점은 바로 이 인물이 선택한 이유를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를 설득하는 이런 영화라는 것이죠. 앞에 이야기를 본다면 이런 영화인데 그와 동시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묻는 굉장히 익숙한 형식을 가진 것 같으면서 굉장히 특이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영화에서는 결국엔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알려지지도 않고요. 옳은 것이 애초에 있지도 않아 보인다. 통념적으로 사회적으로 옳아 보이는 것은 있지만 그건 결국 옳아 보이는 것이지 전체적인 이야기를 들어가 본다면 그 뜻 또한 옳아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옳은 정답이 없는 곳에서 어떤 정답에 가까운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각 인물들의 그 선택과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정답에 가까운 선택이겠죠. 그리고 관객에게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정답에 가까운 선택은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굉장히 훌륭한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영화죠. 네, 이렇게 오늘 플로리다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해본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여기까지 보신 분 중에 아직 플로리다 프로젝트를 보시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이미 너무나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영화이기도 하고 저 또한 좋아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영화이기 때문에 강력히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오늘 플로리다 프로젝트에 대한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